안녕하세요. GKY의 F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설치 공사 첫 번째 시간으로 위험물 저장소 중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저상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사각 탱크가 오늘 소개하는 현장의 지하 매립 경유 탱크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아도 시내버스의 2배 이상의 체적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탱크는 가로 세로 약 4m에 길이 11m, 유효 용량 190톤 2기가 되겠습니다. 주요 취급소에서 지하 탱크 저장소는 최대 한 기당 50톤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에서 6기 정도의 탱크 조합으로 설치됩니다. 따라서 대형 주유소 이상의 규모인 탱크 크기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현장은 데이터 센터 현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지하 탱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조적 안정성이 높은 원형 탱크가 설치되지만 소개하는 현장의 탱크는 설치 공간의 협소로 사각 탱크로 설계 시공되었습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를 설명드리기 위해 우선 위험물의 기본 용어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정의에 따라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본 영상의 위험물의 종류는 경유이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지정 수량은 1000리터이며 해당 탱크는 190톤 2기임에 따라 지정 수량 380배 초과로 위험물 설치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저장소라 함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기본 용어 마지막으로 취급소라 함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총칭하여 위험물법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칭합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저장소는 세부적으로 구조와 형태에 따라 옥내, 옥외 저장소, 옥내외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등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일반적으로 주유소 등에 많이 설치되는 지하 탱크 저장소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란 집안면 아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인데 이러한 지하 탱크 저장소는 지하 저장 탱크와 부속 설비인 펌프, 배관 등의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 탱크 저장소는 탱크의 설치 방식에 의한 분류로 탱크 설치를 위한 별도의 실을 만들어 지하 매립하는 탱크 전용실 방식, 전용실 없이 탱크를 직접 매설하는 직접 매설 방식과 누설 방지 구조로 분류할 수 있으며 탱크의 구조에 의한 분류로 크게 탱크 벽이 하나인 단일벽 탱크와 탱크 외벽에 추가로 감싸는 이중벽 탱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 탱크는 탱크 전용실에 설치함을 기본으로 하며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 저장 탱크가 지하철, 지하 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를 초과하고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지하 탱크는 탱크 전용실에 매설한다. 다만 사류 위험물, 경유 휘발유와 같은 사류 위험물은 세부 기준을 만족한다면 이중벽 탱크로 직접 매설이 가능하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현장의 지하 탱크는 단일벽 탱크로 탱크 전용실에 매설되는 지하 매립 경유 탱크가 되겠습니다. 최초 지하 탱크 설계 시에는 용량 선정을 시작으로 설계를 진행합니다. 여기서의 용량 선정은 발전기 용량에 따른 발전기 제조사별 연료 소비량과 최대 기동 시간을 계산하여 선정하였으며 해당 현장은 3500kW 발전기 28대가 24시간 동안 운전 가능한 탱크 용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용량은 최적 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유효 용량을 의미하며 위험물법상 공간 용적은 5% 이상 10% 이하의 공제율을 갖습니다. 용량 선정이 완료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적합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해당 저장소는 위험물법에 따른 지하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따라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하 저장 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맨홀 부분을 제외한 지하 저장 탱크의 윗부분은 지반면보다 0.6m 이상 아래에 위치하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지하 저장 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지정 수량이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0.5m 이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지정 수량을 설명드렸었는데 해당 탱크는 지정 수량의 380배임에 따라 1m 이상을 유지하여야 되는데 영상을 보시면 이격거리가 1m가 되지 않음을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다음의 규정, 다만 그 사이에 탱크 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의 탱크는 벽에 의해 구획되어 1m 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며 다음 자료와 같이 두께 2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획하여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현장의 위험물 도면을 보면서 주요 설치 기준을 설명드리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이중 소공 구조에 관으로 4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지하 저장 탱크로부터 위험물의 누설을 지상에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지하 저장 탱크의 주변에 누유 검사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사관 내에 검침 등을 삽입하여 위험물 또는 수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엔진 오일의 검지봉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충전 방지 장치는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식 또는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설치됩니다. 또한 통기관은 지하 저장 탱크 윗부분으로부터 GL 4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 매설 부위 접합은 용접 접합으로 하거나 접합 부분의 손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탱크 전용실의 벽, 바닥 및 뚜껑은 두께 3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하며 탱크 전용실은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이격과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안쪽 사이 벽은 0.1m 이상 이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탱크 주위에는 마른 모래 또는 입자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웁니다. 이는 탱크 전용 실내에 가연성 증기의 체류를 막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하 저장 탱크의 배관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지하에 매설된 지하 저장 탱크에서 위험물이 누설될 경우 지하수로 유입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고 누설 감지도 일반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위험물의 누설 우려 및 누설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관은 해당 탱크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모르고 일부에서는 지하 저장 탱크의 배관을 하부 분기하여 펌프 측 마찰 손실을 축소하고 펌프 유효 흡입 양정을 높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위험물 관리법에 따라 상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당 규정의 예외 조건인 제4류 위험물 중 제2 석유류 등인 경우 탱크의 직근에 유효한 제어 밸브를 설치한 경우 상부 배관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탱크의 직근이라는 의미가 탱크 전용실 내부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밸브 유지 관리에 문제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부 배관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험물법에 따른 지하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주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 지하 탱크 저장소의 위험물 인허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지정 수량을 초과하여 제조, 저장,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험물 설치 허가 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위험물 설치 허가 신청서와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탱크의 구조 설비 명세표, 소방 설비의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조 설비 명세표에는 탱크 전용실의 설치 또는 직접 매설 방식 여부, 탱크의 형상 규격, 용량 및 안정장치 등의 부속 설비의 구성 등이 표기됩니다. 이렇게 위험물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관할 소방서에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면 위험물 설치 허가 통보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설치 허가서에는 설치 허가 내역서와 향후 절차를 설명하는 민원 처리 절차 안내서를 함께 받게 되는데 위험물 설치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위험물 설치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지하 탱크 저장소인 경우 지하 탱크 저장소를 매설 전 중간 검사를 받도록 안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준공 후 환경 관련 사항을 관련 부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신고 관련 사항으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험물 설치 허가를 득하였으니 지하 탱크 전용실의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탱크 제작에 착수합니다. 탱크의 규격과 반입 가능 여부 등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 제작과 공장 제작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높은 품질 확보와 시공 안정성을 위해 공장 제작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원자재가 공장에 반입하게 되면 원자재에 대한 자재 검수를 실시하고 경판 제작 및 밴딩과 동판 내부 용접 등의 작업을 거쳐 탱크를 제작하게 됩니다. 제작된 탱크는 제조 공장 자체적인 비파괴 검사, MT와 UT 검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탱크 안정 성능 시험자로 등록된 자에게 중간 공인검사를 득하고 외부 방청 도장 및 가학 검사를 거쳐 공인기관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기관 탱크 검사 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인기관 탱크 검사를 득한 저장 탱크는 탱크 전용실 또는 직접 매설 부지로 이동하여 안착 설치를 실시한 후 관할 소방서에 매설 전 중간검사를 받습니다. 관할 소방서의 중간검사 시에는 위험물 설치 허가서의 내용과
지하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따른 시공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앞서 공인기관 위험물 탱크 안정 성능 시험자로 등록된 자의 탱크 검사 필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관할 소방서에서는 중간검사 합격을 통보하여 주고 추후 부속 설비인 펌프, 배관 등의 설치가 완료된 후 위험물 저장소 완성 검사를 실시토록 안내합니다. 참고로 위험물 저장소 중간검사 통보는 관할 소방서의 재량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시 요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소의 중간검사가 완료되면 지하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따라 마른 모래 또는 입자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우고 상부에 철근 및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탱크 설치 공사를 완료합니다. 물론 향후 펌프 설치 및 주위 배관, 송유관, 통기관 등의 부속 설비를 설치하여 관할 소방서의 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진과 같이 최종 지하탱크 저장소의 완공검사 필증을 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하탱크 저장소의 완공검사를 득하고 나면 앞서 위험물 저장소 설치 허가 시 안내와 같이 관할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로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을 설치하였으니 토양 환경 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검사 안내 통지서와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신고 필증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특정 오염 관리 대상 설치 신고는 위험물 저장소 설치 허가 및 완성 검사로 자동 신고가 된 것으로 관할 소방서에서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로 설치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위험물 저장소 중 지하탱크 저장소의 제작, 설치, 인허가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렸으며 다음 시간에는 위험물 저장소 중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옥내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KY의 F였습니다. 감사합니다.